예, 안녕하세요. 부달립스입니다. 아, 오늘도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 강좌라고도 이제 강좌라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온라인 저희 이제 버들립스의 바이블 스타디를 통해서 온라인 성경 강좌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성경 말씀과 과학하고 어떤 연결이 있느냐, 과학과 성경은 좀 다르지 않냐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뭐 과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 보면은 진화론을 주로 많이 배우잖아요. 성경은 창조론을 가리키고 그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세상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 진화론이 맞냐, 그 창조론이 맞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저희들은 이 성경 말씀이 이, 그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레시아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 오직 성경이 모든 말씀이 참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 조금도 변함이 없고요. 성경 모든 말씀이 그 아버지께서 성령의 도심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보면 많은 기사, 표적, 여러 가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런 어, 이적들이 많이 베풀어지는데 그리고 또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가 창조되고 이 태양계가 지구와 달과 은하계가 창조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지구 위에 뭐 식물, 동물, 사람 창조되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런 창조를 많은 신학자들조차도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진화론 부분 이제 이 진짜 창조할 때 저는 이제 창조론이 맞다고 절대적으로 믿는데 지금 가장 좀 첨단 분야라 할까? 첨단을 향해 있는 그 첨단 분야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리학 부분 같습니다. 물리학 부분인데 그 지금 물리학에 있어서 뭐 그 양자 이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걸 확률적으로 해석을 해요. 양자론이라는 것이 거의 확률적인 그런 패턴의 그 설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불안하고 절대적인 것이 없고 절대 진리가 없고 혼란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나온 것이 그 철학적인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하고 나온 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체계가 형성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밑뿌리를 보면은
그 물리학에 그 뿌리가 있다고 봐져요. 물리학의 그 양자역학 이제 양자론을 해석을 이제 그것이 어 그 조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이제 혼란이라는 거는 우리가 드러난 걸 보면 중력하고 전자기하고 하나로 매치가 잘 안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계는 원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찾지 못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놓쳐버리는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 성경은 이 성경이 이제 진리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물리학 부분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면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물리학의 분야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기초적인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걸로 인해 갖고 성경의 연계가 해석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연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연계가 막연히 과학으로부터 떠난 어떤 막연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곰곰이 따져보면은 아버지께서 힌트를 다 주셨어요. 그 물리학적인 측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리학적인 측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들이라도, 지금 현대에 있는 과학자들이라도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에 이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래,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이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참이다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면 과학계도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기본적인 분야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인데 이게 열왕기상 18장 45절에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이걸 이해하려면 44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일곱 번째 일어나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께서 갈멜산에서 그 비의 영달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 이스라엘은 저 갈멜산 옆에 있는 큰 평지를 얘기를 해요. 예, 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 하는 이 얘기죠. 그 지금 이걸 이제 설명할 이 이제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해갖고 비를 이제 그냥 비의 영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차를 이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죠. 아합 왕이 마차를 이렇게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로 해갖고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그 광야까지 내려가는 거죠. 들판까지.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이렇게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우리가 사람이 달려간다 하더라도 마차를 그 말을
앞지를 수는 없어요. 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말이 빠른데, 근데 엘리야가, 여기에 말하면은 엘리야가 그냥 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를 임했다고 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 임하니까 엘리야가 달리는 속도가 마차를 앞지른 거죠. 마차를 앞질렀어요. 그래갖고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잖아요. 아합 앞에서. 지금 이 내용이 그 사람이 그 말을 앞지를 수가 없는데 근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 엘리야는 그냥 일반적인 본인의 그 달리는 속도로 그냥 평범하게 달렸어요. 뭐 자기의 일반적인 속도로 달리면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빠르게 달리는 그런 속도죠. 그 마찰 앞지를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자기는 일반적으로는 속도로 달렸는데 평범한 그 평상시 속도로 달렸는데 아합왕의 마차를 앞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이것이 보면은 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호와의 엘리야의 주변에 엘리야에 둘러싸서 이게 영의 공간이 형성이 돼요. 영의 공간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을 입히시갖고 이 영의 공간 안에서 엘리야가 달리니까 자기 평상시 속도로 달렸지만은 영의 공간에 입혀진 상태에서 달리니까 앞섰다는 거예요. 마차를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공간이 입힐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영의 공간이 입혀졌을 때 왜 마차를 앞질르게 되었냐 하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따져보자 하는 거죠. 이게 대한 단서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3장 8절에 보면은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즉 하루라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하루라는 시간이 영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하루라는 시간이 이 천년과 같다. 천년과 같다. 천년이 하루와 같다. 즉 이게 그 시간이 흐름이 틀리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라는 것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느리게 가고 시계가 천천히 가는 거죠. 하루라는 시간이 천천히. 그래서 시간이 그냥 가는 이 천년 동안 천년이라는 세월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또 상대적으로 빨리 가는 공간이 있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간이 시공간의 이제 시간하고 같이 포함시키니까 시공간이라고 하죠. 시공간의 개념이 어떤 시공간은 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이 있고 어떤 시공간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빠르게 가는 공간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개념, 시간이 느리고 빠르고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다른 대표적인 구절 찾아보면 시편 90장 4절 한번 볼게요. 90장 4절을 보면은 이 주의 보면은 제가 이제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는 주께서 계시는 아버지께서 계시는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국 대표적인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주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그 주의 목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땅인데 여기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천년이 주의 목전에서는 어제 같다는 거야. 어제 밤의 한순간 같아. 그러니까 그 하루 정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목전, 그러니까 영계 이게 새 예루살렘이 영계잖아요. 영이성이잖아요. 영계의 시간이 하루라는 시간, 영계에서 하루라는 시간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천년과 비슷하다는 거죠. 천년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 즉 시계가 느리게 가고 요 천국에서는 시계가 느리게 가고 예,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천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의 공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시간의 흐름이 틀리다는 겁니다. 천국의 시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이 공간과 비교해 볼 때 시계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요. 굉장히 느리게 가요. 이게 정확하게 그 비율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천년과 하루의 차이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느리게 갑니다. 이 느리게 가는, 그러니까 영의 공간은 우리가 있는 공간과 상대적으로 시계가 느리게 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계에 똑딱하는 그 시각의 그 단위 길이 있잖아요. 단위 시각.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단위 시각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팩터로 말하면은 베이시스 팩터. 그 시간에 대한 베이시스 팩터, 그 기저 팩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시공간의 기저 팩터, 시간의 기저 팩터보다 그 단위가 그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느리게 가는 거거든요. 그 1초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1초와 천국의 1초가 서로 비교해 보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1초보다 천국의 1초가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느리는 거죠.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죠. 느리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과 시편 90장 4절 말씀을 두 개가 대표 성경의 이 시간의 흐름이 틀리다는 것의 대표적인 문구거든요. 말씀인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영계에서 시간이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비교해 볼 때 시공간하고 비교해 볼 때 영계의 시공간이 시계가 느리게 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가 우리보다 팽창되어 있는 거예요. 팽창돼. 그러니까 우리의 1초라는 이 단위 시간 기저 벡터 이 기저 벡터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요만하다면은 그 시간의 기저 벡터가 이거는 엄청나게 길다는 거죠. 이렇게 이기 1초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1초, 우리는 여기 1초.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물리학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계가 느리다는 것, 영계와 우리가 사는 시공간의 시계가 느리다는 것이 시각이 느리다는 것이 딱 이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물리학적인 요소로 딱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 토대로 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마차를 따라잡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마차를 따라 이건 이제 아까 성경 말씀을 봤으니까 이제 다른 거 여기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게요. 마차를 따라잡는 그것을 보면은 지금 이제 아합 왕이 마차가 이렇게 이제 이게 말이고 이게 마차를 하면은 마차예요. 이게 아합 왕이 이렇게 해갖고 달려가는데 그 이제 엘리야도 이렇게 달려가죠. 이렇게 달려가요. 이렇게 엘리야 여기 아합 왕이고 아합 왕이고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도 달려가는데 이 엘리야가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영의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영의 공간으로 권능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영의 공간이 입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영의 공간 안에서 달려가는 거죠. 그 엘리야는 영의 공간 안에서 달려가는데 영의 공간을 달려가는데 이 달려가는 것을 이 영의 공간을 이제 달려가는 것 전체를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해보면은 이게 이제 영의 공간이 형성되어 갖고 이 안을 달려가는데 이 영의 공간이 이것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느리게 가는 공간입니다. 시계가 느리게 가고 근데 이게 엘리야가 평상시 속도로 이게 이제 V로 이제 달려간다 하면은 근데 원래 이 V로 이제 달려갈 때는 이 아합왕이 이 마차를 따라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 아합의 마차의 속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V로 달려가는데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공간에서 V로 달려갈 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합왕의 마차를 앞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결국 영의 공간에서 이 달려갈 때 속도가 더 팽창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느리게 가는 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공간이잖아요. 이때 엘리야는 어떤 식으로 달렸냐면은 평상시 속도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평상시 속도 그냥 자기가 보통 속도로 달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보통 속도로 달린 거예요. 뭐 더 뭐 팔다리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빨리 뭐 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속도 달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속도를 달렸지만은 영의 공간에 입혀지니까 앞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의 공간에 입혀질 때 이것이 이 공간 자체가 특성이 뭐냐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공간이에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공간인데 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공간 내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달려갈 때 자기가 뭐 평상시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뛰었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좀 특이하게 좀 이상하게 뭔가 뭔가 조금 이상하게 뭐 뛰었다 그렇게 생각을 않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는 보통의 모습으로 뛰은 거예요. 보통의 모습으로 뛰었는데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공간에서 보통의 모습으로 뛰었는데 속도는 아방의 마차의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리고 뭐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이 이제 그 엘리야는 자기 일반적인 속도 그 속도의 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럼 이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이 느리게 갈 때 이 시간이 느리게 갈 때 이 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이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늘어났으니까 거리도 늘어나야 같은 속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의 공간이 시계가 느리게 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계의 그 베이스 그 기저 벡터가 시간의 기저 벡터가 팽창되어 있는 거죠. 팽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공간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 엘리야는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을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공간 자체의 물리적 특성이 이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만큼 즉 시간의 기저 벡터가 팽창되어 있는 비율만큼 동일하게 거리 또는 길이의 기저 벡터가 동일하게 팽창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기저 벡터가 팽창되어 있는 비율 이게 만약 감마라고 하면은 거리의 그 기저 벡터도 동일하게 감마만큼 팽창이 되어야 그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이기 때문에 감마분의 그러니까 이 감마 이게 이제 기저 벡터를 델타 x를 하면 감마 델타 x분의 감마 그러니까 이게 기저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 기저 벡터를 델타 t라 하면 감마 이제 늘어났으니까 감마 델타 t잖아요. 이제 요게 거리 이제 기저 벡터도 이제 동일하게 팽창되면은 감마 델타 x가 되게 끄잖아요. 이게 x라면은 그럼 이게 생략되니까 약분되니까 똑같이 v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보통의 일반적인 속도로 달려갔다는 것이 딱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딱 그게 물리학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 거리의 기저 벡터가 이렇게 팽창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기저 벡터도 팽창되어 있고, 그러니까 길이 단위의 기저 벡터도 팽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비율로 팽창되어 있다 보니까, 엘리야는 자기 자신은 그냥 평범한 속도로 달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이걸 쳐다보는 입장에서,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속도가 감마배만큼 커지는 거죠. 속도가 감마배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감마배만큼
증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영의 공간이라는 것은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영의 공간은 시간의 기저 벡터도 팽창이 되어 있고 그 동일한 만큼 거리의 길이의 기저 벡터도 동일한 비율로 팽창되어 있는 거예요. 그 팽창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이게는 관성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기가 일반적인 속도로 V라는 속도로 자기 나름대로는 달려간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 속도까지 팽창이 돼 갖고 감마 V로 팽창된 속도로 빠른 속도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의 공간이 입혀졌을 때 그 영의 공간 안을 달리게 된다 하면은 엘리아는 V라는 속도로 달리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V라는 속도로 달리지만은 이 영의 공간이 그 시간의 거리 기저 벡터와 거리 기저 벡터와 동일한 비율로 팽창되기 때문에 거기 어느 정도 팽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어느 정도 팽창되어서 정폭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서 제가 이제 이게 기저 벡터가 시간의 기저 벡터, 그 거리의 기저 벡터가 감마배만큼 팽창됐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감마배만큼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팽창되고 정폭이 되다 보니까 속도가 정폭이 되다 보니까 엘리아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자신은 일반적인 속도 V로 달렸지만은 영의 공간이 입혀지다 보니까 감마 V만큼 정폭돼 갖고 엘리아 그 아하방의 마찰을 앞지르게 됐다 하는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의 공간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영의 공간은 그 물리적 특성이 우리가 사는 그 시공간,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라 합시다. 시간까지 같이 하니까 영의 시공간은 우리가 사는 시공간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이 틀리냐? 상대적으로 어떻게 틀리냐면은 시간의 기저 벡터, 그 다음에 길이의 거리의 기저 벡터. 그러니까 시간 단위와 이 기저 벡터를 다른 말로 하면 단위예요. 시간의 단위, 1초라는 시간의 단위, 길이의 단위, 1cm라는 아니면 1m라는 단위가 정폭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폭 또는 팽창. 저는 팽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같은 비율만큼 이것이 같은 비율만큼 이게 팽창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비율만큼 팽창되어 있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평상시 속도로 달렸지만은 이게 그 같은 비율만큼 이 시간의 단위와 거리의 단위가 팽창되어 있는 공간으로 입혀지다 보니까 자기의 달리는 속도가 외부에서 볼 때 그 팽창되어 있는 비율만큼 정폭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의 마찰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영의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이 영의 시공간.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공간이 우리 자연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을 둘러싸여가 시공간 속에서 살잖아요. 시공간 속에서 사는데 우리가 공간의 속에, 그러니까 일종의 공간 속에서 사는데 이 공간이라는 것이 보면은
그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길이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시공간 이 시간과 그 길이의 그 단위 벡터 그러니까 단위 기저 벡터죠. 단위 기저 벡터. 그러니까 단위 기저 벡터가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크고 이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냥 이 다양한 그런 시공간 속에서 그런 공간 속에서 그 다양한 그 시간의 단위 기저 벡터와 거리의 단위 기저 벡터 동일한 비율로 팽창되어 있는데 그 팽창 비율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그 팽창률이 틀리는 공간이 그러니까 팽창률이 서로 다른 공간이 있으면은 이게 그 작게 팽창된 거하고 많이 팽창된 그 사이에는 힘이 존재합니다. 힘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관성의 운동으로 해갖고 가더라도 여기서는 적게 팽창되는 속도가 V라면은 이게 여기서는 만약에 두 배로 팽창되면 2V잖아요. 그러면 이 같이 관성을 가더라도 V로 갔다가 2V로 가는 거예요. 바깥을 볼 때. 그 내부에서는 같이 그냥 동일한 속도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깥을 볼 때 두 배로 속도가 늘어나면은 그거 힘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이 틀린 공간 사이에는 힘이 발생합니다. 힘이.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것을 굉장히 기초적인 거잖아요. 기초적인 물리학적인 이론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굉장히 많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태양이 없는데 왜 빛이 있냐? 그 첫째 날, 그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냐? 나중에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빛이라는 것이 일종의 시공간 입자 같습니다. 네. 일종의 시공간 입자. 그러니까 시공간 입자인데 시간의 단위 팽창, 이 팽창률, 단위 기저 벡터의 팽창률이 굉장히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큰 시공간 팽창, 그 시공간 입자.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간이 빛을 발한다는 거 있잖아요. 공간이 빛을 발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란 자체가 시공간 이 공간이란 자체가 빛을 이루는 기본 근본 소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단위 시간과 공간의 팽창이 더 이제 상대적으로 큰 그런 하나의 시공간의 입자가 그것이 빛 알갱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물리학에서 빛을 다루고 시간, 공간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 지금 이것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 빛이라는 것이 일종의 시공간 입자, 그 시간과 공간의 이 팽창률이 각각 틀리는데 그 팽창률이 상대적으로 큰 그런 팽창률을 가진 시공간 입자가 빛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공간이 그냥 멈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지된 그런 빛이 있을 빛 알갱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태양으로부터 그 광자가 날라와갖고 빛 알갱이 날라와갖고 그렇게 부딪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빛 알갱이라는 것이 멈춰 있는 정지된 빛 알갱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지된 그 공간이 정지되어 있는 그 공간이
시간과 공간의 그 기저 단위 뺐다가 그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팽창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그 빛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 알갱이가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같은 데 보면 빛 알갱이 빛으로 옷을 입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빛으로 이루어진 옷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빛을 입는다고 또 빛을 뿌린다 하잖아요. 뿌린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체라는 게 있잖아요. 영체라는 것도 이걸 하면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설명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공간 입자인 것 같아요. 공간. 이 시공간 팽창이 단위가 틀린 그런 공간의 요소는 이 물질의 그런 빛의 이제 빛이 굴절하는 물질의 그 뭐고 밀도가 틀리면은 빛이 굴절을 하잖아요. 굴절하게 되는데 그거하고 동일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동일한 성격을 나타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물질이 빛은 이 공간 빛의 그 팽창률이 틀린 그 공간 시공간은 물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요. 그러니까 빛의 굴절이 일으키고 굴절 반사 뭐 그런 것을 일으키는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집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를 벗어나면 영혼이 영체가 빠져나가잖아요. 그 영체라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그 공간 입자인 것 같아요. 공간. 그러니까 공간은 물질하고 틀리잖아요. 물질하고 틀리고 물질 세계하고 틀려요.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건 길이 그 시간과 길이 그런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팽창률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공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영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걸로 통해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그런 그 영계의 그런 현상들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는 이가 시간의 그 영의 공간에 있어서 시간과 거리의 단위 기저 벡터가 우리하고 틀리게 다른 비율로 동일한 비율로 팽창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굉장히 기본되는. 그러면 이것이 물리학적으로 일반 지금 현재 기존 물리학적으로 이게 해석이 되냐, 이끌어내시느냐, 해석이 되느냐. 제가 해석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석이 돼요. 이것이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디에서 끌어낼 수가 있냐면은 이걸 로렌츠 변환 반정식이에요. 그 로렌츠 변환 반정식인데 한번 볼게요. 그 로렌츠 그 방정식을 보면은 이제 이 로렌츠를 자, 이 기본적인 거 이게 이제 S 프레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게 Z축이고 이게 시간축이에요. XY, Z인데 이 길이 단위잖아요. 길이 좌표잖아요. 그 XY는 제외시키고 우리가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 Z 길이만 봅시다. 그리고 T라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또 좌표가 또 있어요. 좌표가 있는데 이 좌표계를 이게 T-라고 하고 이게 Z-라고 해요. 이거는 S- 이 좌표계라고 합니다. S-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 좌표계가 요 S 좌표계에 비교해서 어느 속도로 가냐면은 V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합시다. V는. 그리고 이제 달리고 있고 그 좌표가 있고 이제 물체가 이제 S 좌표에도 볼 수 있고 S 다시 좌표에도 볼 수 있는 물체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 합시다. 이것을 바라볼 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상대적인 것을 그 설명하는 것이 그걸 정리한 것이 로렌츠 변환식이잖아요. 그 로렌츠 변환식은 특수 상대성의 이론의 기초가 되는 그런 변환식이기도 합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에서 S-를 볼 때 이게 여기서 요걸 S에서 S-를 볼 때 이걸 순변환이라고 합시다. 순변환. 예 보면은 이 Z라는 것이 Z-라는 것이 지금 이 같은 0점 이제 요 원래 원점에서 같이 출발했다면은 이 V라는 속도로 출발했다고 할 때 보통 이제 갈릴레오 변환식에 의해서는 이것이 Z-는 Z 플러스 VT죠. T시간. 근데 이제 우리가 갈릴레이 변환식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그 마이켈슨 그 몰리 실험을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니까 핸드릭 로렌츠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게 뭔가 이게 빛이 달릴 때 뭔가 수축 팽창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이 단위가 뭔가 팽창 수축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해 갖고 여기에다가 이까지만 하면은 갈릴레이 변환식인데 여기에다가 K라는 어떤 이미수를 곱해갖고 한번 보자는 거죠. 역변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역변환에 있어서도 이게 S-에서 S를 볼 때 이게 Z가 이게서 볼 때 이 Z는 이게 요쪽으로 하니까 요 S-에서는 S를 볼 때는 마이너스 V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Z는 이 Z는 Z-에서 이게 V만큼 자꾸 멀어지니까 마이너스 거꾸로 되니까 마이너스 V 여기서 이제 이 S 프라임에서 이제 시간을 볼 때는 T-잖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상대에 있고 여기 이제 요만큼 S에서 S-로 갈 때 K만큼 비율만큼 뭐 이제 팽창한다면은 뭐 여기 S-S 갈 때도 마찬가지로 멀어지는 것이니까 같은 비율만큼 이렇게 그 변화율이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로렌츠가. 그리고 또 이제 빛을 측정할 때 이게 측정할 때 보면은 이 Z라는 것이 이게 빛이 이동하는 거라고 볼 때 이 Z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빛이 어느 정도 이동했냐 그거는 빛이 이동하는 속도가 C니까 C는 일정하잖아요. 광속 불변의 법칙.
E에서 C에 항상 일성이에요. 그러니까 Z라는 건 CT. 여기서 이제 시간만큼 T가 움직이는 이 CT가 돼요. Z는 CT. 그리고 이게 또 반대쪽에서도 요 S 다시 프레임에서도 보면은 이게 또 이제 광속은 동일하니까 C로 동일하니까 Z 다시는 C 프라임이 됩니다. 이 세 개의 그 이게 그 이런 가정 속에서 이것이 성립한다 할 때 이 K가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을 계산해낸 것이 핸드릭 로렌츠예요. 그것이 그 핸드릭 로렌츠의 그 발견에 의해서 이게 특수상대수의 이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로렌츠 상수를 로렌츠 상수를 로렌츠 변환 상수를 찾아냅니다. 그 우리도 이게서 한번 찾아내 봅시다. 이걸 만족하는 K를 구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데 뭐 여기서 보면은 Z가 요거잖아요. 여기에서 Z 다시를 요걸로 한번 넣어 볼게요. 넣어 보면은 그러니까 Z는 K에 Z 다시가 이 Z 다시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넣으면은 K Z 플러스 V T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VT 다시죠. 그죠? 이걸 풀어보면은 요거 쭉 풀면은 K제곱 Z 플러스 K제곱 VT 죠? 맞나요? 아, 뭐가 하나 틀렸네요. 예. 죄송해요. 제가 뭔가 하나 틀렸어요. 위에서 요 수치가 여기 틀렸어요.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예. 아니지. 맞는데. 죄송해요. 이 기본적인 루란스 피난식 유도 방식이니까 여러분이 그 뭐 잘 눈여겨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제가 이게 Z를 넣었는데 이게 틀렸네요. 그죠? 여기서 조금 틀렸어요. 그 지금 이게 이제 Z 다시가 들어가서 이게 마이너스 VT죠. 그리고 플러스 VT 다시고 그래서 예 K 제곱 Z 빼기 K 제곱 VT 플러스 K VT가 됩니다. T 다시가 됩니다. 그래서 KVT를 이 KVT 요거만을 빼내면은 KVT 다시 VT 다시를 빼내면은 이건 요걸 두 개를 넘기잖아요. Z에 Z 빼기 K제곱 Z 플러스 K제곱 VT가 되죠. 이것은 Z로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K제곱에 Z 플러스 K제곱 VT가 됩니다. 예. 예. 맞죠? 그래서 이 T 다시를 구할 수 있잖아요. T 다시는 KV로 나눌 수 있으니까 요 KV로 여기 나누면은 요게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KV로 나누면은 KT만 남죠. KT. 그리고 요 KV로 나누면은 이거는
플러스 kv분의 1 마이너스 k제곱 z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t 다시라는 것을 이게 구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빛의 방정식 빛의 속도 요를 볼 때 요 식을 볼 때 z 다시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ct 다시잖아요. ct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 t 다시가 요거니까 요걸 다시 집어넣으면은 c에 kt 플러스 kv의 1 마이너스 k제곱 k제곱 z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풀어볼게요. 근데 이게 z 다시가 뭐냐면은 이 z 다시가 뭐랬겠냐면 요거로 했잖아요. 그죠? 요거였기 때문에 요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z 다시 이게 이 z 다시가 요거니까 요걸 바꾸려면은 요게 k의 z 마이너스 vt가 되거든요. 즉 k의 z 마이너스 vt는 c의 kt 플러스 kv분의 1 마이너스 k제곱 z가 돼요. 그래서 이걸 풀면은 kz 마이너스 kvt는 cket 플러스 c의 kv 빼기 1 마이너스 k제곱 z가 되죠. 그래서 이 z를 이쪽으로 한번 묶어 봅시다. 한쪽으로 몰면은 kz는 요걸 빼면은 마이너스 c kv분의 1 마이너스 k제곱 z. 이제 이걸 넘기면은 이 ckt 플러스 kvt가 되죠. 요것을 t로 묶으면은 kt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 kt에 c 플러스 v가 되면 이게 되거든요. 그 지금 이거는 z로 묶을 수 있죠. z로 이건 z로 묶고 z로 k 마이너스 kv에 요 ck 플러스 ck 제곱이 되죠. 요렇게 되고 이것이 kt의 c 플러스 v가 돼요. 제가 이게 지금 이 시간 제가 이 물리학 이 성경 말씀 가르치다가 지금 물리학을 이게 하게 되는데 이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z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은 z의 kv에 kv를 곱하면 k제곱 v 마이너스 이거 뭐가 잘못됐네. 이건 빼기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빼기 이게 ck 플러스 ck 제곱이 되죠. 는 kt c 플러스 v 돼요. 그 우리는 이게 뭐 이 성경을 이제 깊이 이게 연계까지 이제 물리학으로 접근하려면 이게 이제
이 정도 로렌츠 변환식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로렌츠 변환식이 가장 기초적인 이게 물리학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Z라는 것을 구하면은 Z는 이걸 어 이걸 이제 넘기면은 K 제곱 V 마이너스 C 여기서 뭐가 또 하나 틀렸네. 여기 C가 없 C만 있고 여기 K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요 C고 CK 제곱이고 요래 되죠. CK C하고 CK 제곱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넘어가면 C 플러스 CK 제곱 그리고 요거는 KT C 플러스 V 그리고 KT가 있으니까 여기서 K 제곱 이 V가 넘어왔으니까 여기에 V가 있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Z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앞에서 보면은 이 Z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Z는 CT라 했잖아요. 그죠? 이 CT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Z는 CT예요. 그렇게 여러 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T 있는 거는 이거는 약분 이건 없어지죠. 그죠? 이거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즉 K제곱 V죠. K제곱 V에 C 플러스 V는 예, C에 여기 넘어가니까 K제곱 V 마이너스 C 플러스 CK제곱이 되죠.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풀면은 CK제곱 V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C제곱 K제곱이 돼요. 이것은 다시 CK제곱 이걸로 뽑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묶으면은 CK제곱에 V 플러스 C잖아요. C고 마이너스 C제곱이 남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C제곱만 옮기고 나머지는 요쪽으로 넘겨볼게요. C제곱. 이 C제곱이 여기로 넘어오고 요거 여기로 넘기면은 C제곱은 요걸 풀면은 이걸 풀면 CK제곱 V 플러스 CK제곱 이게 C가 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CK제곱 V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K제곱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CK제곱 V가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 C제곱 K제곱 그러면 이게 뭐가 잠시요. 이게
CV 제곱. 제가 조금 수정할게요. 이게 뭐 제 온라인 강의라서 뭐 여러분 관심 있는 분 들으시면 돼요. 한번 그냥 쭉 지켜보세요. 제가 이게 실험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 C 제곱하고 요거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K 제곱 V C 플러스 V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니까 CK 제곱 V 플러스 C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풀이해 보면은 이 K 제곱 뽑을 수 있으니까 K 제곱 뽑고 이거 CV고 이거 하면은 C 제곱이죠. 요거 하면은 K 제곱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CV잖아요. 그리고 요거 더하면은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V 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여기 맞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워지죠. 여기.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돼요. 그 C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K제곱을 남기고 이걸 넘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K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이 돼요. 이것을 다시 이제 이거 C제곱으로 위아래를 다 나눠주면은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K라는 숫자가 나오죠. 아까 K를 임의로 K를 만들었는데 이 K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이것을 우리가 감마라고 합니다. 감마인자. 이라고 감마인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마인자를 여기에 구했는데 이 감마인자를 처음에 우리가 이게 역변환, 순변환 할 때 요렇게 변환시켰잖아요. Z 다시는 K의 Z 마이너스 VT고 Z는 K의 Z 프라임 플러스 VT인데 이 K가 감마라는 얘기죠. 아까 그거 감마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순변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로렌츠 변환식이 나옵니다. 아까 그걸 보면은 Z 다시는 감마 K 대신 감마를 넣으면은 감마의 Z 빼기 VT가 되고 이렇게 되죠. 예. 예, 여기서 제가 이제 요거만 했는데 로렌츠 변환식은 요 하나 제가 더 설명해야 했는데 이거는 그냥 결론만 한번 적어 볼게요. 요 제가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다음에 다시 좀 더 매끄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로렌츠 변환식이 요거하고 CT 다시가 이 감마의 CT 빼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 베타를 만약에 C분의 V라고 하면은 이 감마라는 것은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이 돼요. 요렇게 되거든요. 요 감마에 대해서 요렇게 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적어 보면은 요게 요 대신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지는 그 식을 로렌츠 변환식을 쓸게. 이게 베타 C가 돼요. 왜냐하면 V가 베타 C잖아요. 베타 곱하기 C가 되잖아요. 그 베타 C이고 이 CT 다시는 감마의 CT 마이너스 베타 Z가 되죠. 이것이 로렌츠 그 변환식이에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식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이것을 조금 변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은 Z 다시는 감마 Z 마이너스 이게 VC 베타 C가 이게 V거든요. VT 그 다음에 이게 C를 나누어요. T 다시는 감마 T 빼기 이게 베타가 이 C분의 V니까 C로 나누면 C제곱분의 V잖아요. C제곱분의 V T 이렇게 돼요. 이것이 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저는 이것을 중요시 하거든요. 이것이 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로렌츠 변환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이 그림이 나올 때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여기에서 이제 해석 문제예요. 이 로렌츠 변환식은 이거는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고 이거는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영의 공간에 있어서 시간이 늘어지고 공간이 길이 다니까 늘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 해석 문제인데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과학계에는 시간이 늘어나고 길이는 수축한다 했거든요. 수축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어요. 그 수축한다는 거는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그게 이제 빛의 간섭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지금 이제 그 우주에 에테르가 있는데 에테르를 거스르고 올라갈 때도 그게 이제 속도의 변화가 없다. 그런 것을 실험한 것이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할 때,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이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그 길이가, 이제 실험 기구의 길이가 에테르를 통과하니까, 에테르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것이 길이가 짧아져서 그렇지 않냐 해갖고, 짧아진 요소를 이제 베타 감마 인자만큼 짧아지게끔 만드니까 딱 거기 서로 시간차가 없게끔 그렇게 실험이 성립하게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수축이라는 단어가 그런 용어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와갖고 그것이 이제 이게 로렌츠 변환식에 적용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지연되고 시간은 늘어나고 길이는 수축되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수식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맞는 해석을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로렌츠 변환식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로렌츠 변환식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은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 좌표계를 볼 때 여기 T 좌표고 이게 Z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S항이고 그리고
속도한 좌표는 움직이는 좌표는 이게 t 다시고 z 다시고 이 s 다시잖아요. 이게 v만큼 속도를 움직인다 했잖아요. 움직이면 속도를 움직이는데 지금 보면 이 z와 t는 요 정지되어 있는 s 좌표계의 함수예요. 그리고 이 z-t-는 이 움직이는 s 프라임 요 프라임의 함수예요. 예, 그렇거든요. 예, 해서 함수인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 길이 단위가 이게 움직일 때 v라는 속도로 움직일 때 이 함수 이 좌표계가 s-라는 좌표가 움직일 때 이 z의 그 크기가 z의 크기가 이게 감마배만큼 늘어나고 t라는 이 수치가 감마배만큼 t-는 이 수치가 감마배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 감마배만큼 이렇게 비율 늘어난다는데 지금 이게서 우리가 s에서 s-를 측정할 때 이 시간과 거리가 거리가 어느 정도 팽창되고 수축됐는가 그거 볼 때는 우리가 s라는 이 단위 이 시스템에 있어서 이 프레임에서 우리가 관찰자가 서 있다고 합시다. 이 관찰자가 서 있었고 이걸 관찰하는 거잖아요. 이 관찰자가 s라는 이 프레임에 서 있어 갖고 이 s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s 프레임의 공간도 보고 s-라는 공간도 보는 거예요. 시공간도. 그 관찰자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에 딱 서 있거든요. 서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시간이 이 s라는 그 프레임에서 시간이 가는 그 시간의 흐름, 똑딱거리는 시간의 흐름과 이 s-라는 시간의 흐름, 그 똑딱똑딱 하는 그 속도를 비교해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이 관찰자가 s라는 위치에서 딱 어느 특정 위치, z라는 이 어떤 특정 위치, z라는 특정 위치에 딱 서 있으면서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서 있으면 어느 일정한 특정 위치에서 서 있으면서 시간을 관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라는 그 시스템의 시간이 어느 정도, t가 어느 정도 간격이 팽창률이 그 변화율이 있는지, 그리고 s-에서는 t-가 어느 정도 변화율이 있는지, 그러니까 s에서 이 관찰하는 게 t-라는 이 변화율이 그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기서 요 t-라는 이 간격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걸 시간을 비교하려면은 특정 위치에 딱 멈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S의 그 거리의 간격, 그러니까 이 Z의 간격, 이 거리의 간격과 요 S-의 이 거리의 간격, 이 델타 Z-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관찰자가 이 지금 S 시스템의 S 프레임에 있잖아요. 그 Z라는 이거 Z를 딱 고정시켜 갖고 어떤 특정 위치에 딱 서 갖고 시간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 관찰자가 어느 특정 시간, 딱 어떤 특정 시간 딱 찰나에 이 거리의 이 Z의 그 변화율을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장 좋은 것은 사진 찍는 거거든요. 사진을 팔칵 찍는 거죠. 찍으면은 이 S-의 시스템의 거리 변화율하고 S-의 그 시스템의 Z- 요 델타 Z- 이거의 변화율이 딱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 관찰자가 이 시간의 크기를 서로가 비교하려면은 이 S라는 시스템에서 그 프레임에서 딱 그 일정한 거리가 딱 고정이 돼야 되고, 딱 일정한 그 위치에서 딱 일정한 시간에 딱
이 거리를 서로 이제 S라는 시스템과 Y, S-의 시스템의 그런 프레임의 그 시간을 딱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S라는 시스템에서 이제 이거 비교할 때는 S라는 시스템의 S단 프라임에서 딱 특정 위치,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서는 특정 그거 이제 시간을 서로 비교하고 특정 시간에서는 특정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S라는 시스템과 S-라는 시스템의 그 시간 단위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거리 단위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 만약에 S-라는 데 관찰자가 있어 갖고 한다면 S-의 어떤 특정 위치, 그렇게 S-의 어떤 특정 위치에서 어떤 특정 시간에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어떤 특정 위치에서는 서로의 시간을 비교해야 되고 어떤 특정 시간에서는 이 서로의 거리를 비교해요.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거기 그렇게 해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보면은 이게 지금 로렌츠 반석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어떤 특정 시간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을 이걸 고정을 시킨다죠. 이걸 고정시키면은 이게 이제 이게 하나의 특정점에 고정이 딱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 서로 이제 이게 고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Z1, Z2 위치에서 감마는 똑같으니까 Z2 빼기 V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죠. 제가 복잡한 거 쓰고 일단은 제가 이 고정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 딱 고정돼 버리니까 서로 이 차이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델타 Z 다시는 감마 델타 Z가 돼요. 이 고정되면 요 식에서 T가 딱 고정되면은 그러니까 이게서 지금 이거는 식이 조금 틀렸는데 여기 아니고 이게 Z죠. Z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 Z를 이제 이 위치를 딱 고정시키면 이게 고정이 되면은 요 서로 차이점 이게 고정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델타 T 다시가 감마 델타 T가 돼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렌츠 변환식에서 유도되는 것이 보면은 이게 서로가 이제 그 시간과 그런 공간의 그 단위를 비교할 때 보면은 이게 여기서 시간이 딱 고정시켜 갖고 서로 거리를 비교하면은 이 델타 제타 이 사이의 그 거리가 지금 감마 베버 요 S라는 프레임에서 이제 프레임하고 S 다시 프레임 비교해 볼 때 Z다 그 델타 Z 다시 이것이 요게 이제 거리 사이의 길이 그러니까 이게 델타 Z가 일종의 단위 기저 벡터가 되거든요. 기저 벡터로 변환되거든요. 그 얘기 대표가 돼요. 이것도 단위 기저 벡터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단위 기저 벡터의 크기의 상대적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여기에 이제 특정 시간, 특정 위치에서 딱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비교해 보면은 요 S- 움직이는 이렇게 V로 움직이는 S-의 단위 기저 벡터 그러니까 이 거리의 이거는 거리의 단위 기저 벡터죠. 거리의 단위 기저 벡터가 멈춰 있는 이 정지되어 있는 그 시스템의 그 거리의 단위 기저 벡터보다 감마배 증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어느 요게 이제 특정 시간 또 특정 위치에서 딱 볼 때 서로 위치에서 보면은 이게 시간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비교하면은 요게 이게 요거는 델타 t는 뭘 대표하냐면 시간의 단위 기저 벡터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나타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단위 기저 벡터가 요 S-하고 요거 S하고 시스템을 비교해 볼 때, 그 프레임 비교해 볼 때, 이 델타 T-가 델타 T보다 가마배 증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이 시간의 단위가 요 멈춰 있는 프레임에서 시간의 단위는 그 이동했을 때 이동하는 시간의 단위보다 감마배만큼 이기 팽창하고 이 감마배만큼 팽창하고 시간도 팽창하고 여기서 보면은 거리도 같은 비율로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위 기저 벡터도 감마배만큼 팽창하고 거리 단위 기저 벡터도 감마배만큼 팽창해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비율만큼 팽창해요. 시간의 단위 기저 벡터도 동일한 시간의 단위 기저 벡터와 거리의 단위 기저 벡터가 동일한 팽창만큼 감마배만큼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로렌츠 변환식에서 이끌어낼 수 있어요.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 시간 거리 수축, 시간 팽창, 거리 수축은 그 로렌츠 피츠제럴드 그 수축에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에 있어서 그 시간 에테르 쪽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향하는 팔의 그 거리가 수축한다는 거잖아요. 수축할 때 시간이 동일하더라. 간섭이 안 생기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수축하는 것은 그 거리가 움직이는 빛이 움직이는 거리가 수축되는 거예요. 빛 자체가 수축된 게 아니고. 그 거리가 수축되는 것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빛의 그런 단위 거리가 팽창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빛 알갱이의 마이클스 몰리의 암을 통해서 팔을 통해서 가는 빛 알갱이의 거리 단위가 팽창하는 거예요. 자체 단위가 팽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단위에서 볼 때는 줄어드는 거죠. 수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츠제럴드 몰리의 실험의 팔이 줄어드는 것은 거꾸로 해석하면은 달리는 삐달갱이의 길이 단위가 팽창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삐달갱이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느냐, 거리가 얼마나 늘어나냐, 그 문제잖아요. 팔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삐달갱이 보면은 거리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팽창, 거리 팽창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로렌츠 변환식에서 보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시간이 팽창하는데 거리는 수축한다는 건 잘못 알려진 거예요. 해석의 잘못이에요. 해석의 오류예요. 수식은 맞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난 겁니다. 그걸 바로 잡으면은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시간도 팽창하면은 시간의 기저 벡터가 단위 기저 벡터가 팽창하면은 거리의 단위 기저 벡터도 같은 비율로 팽창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공간이 일정한 속도로 하면 관성 공간이잖아요. 관성 공간에 관성체가 이제 달리는 관성 환경이 달리는 건데 그런 관성계는 이게 일정한 속도로 달리든지 정지하든지 관성계는 물리법칙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성계에서 달리는 그 관성계에서 이제 그 시간이 팽창 그 이제 시간과 길이 단위 시간 단위 길이 단위가 같은 비율로 팽창하는 그것은 달리는 그 등속으로 달리는 그것은 동일하게 정지계에서도 동일하게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정지계에서도 시간의 단위 기저 벡터, 길이 단위 벡터, 기저 벡터가 동일한 비율만큼 다양하게 팽창된 것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되니까 아까 엘리야가 달릴 때 영의 공간을 잊고 달리게 되면은 그 영의 공간이 정지된 공간이 어느 정도 그 영의 공간이 그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둘러싸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시간이 팽창된 만큼 거리 단위도 팽창되어 있는 동일한 비율로 팽창된다. 그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정확하다는 겁니다. 아까 엘리야의 그 영의 공간이 배웠고 아합의 마차를 따라잡는 그것이 이와 같이 루란츠 변환식을 통해서 시간 단위 기저 벡터와 거리 단위 기저 벡터가 동일한 감마만큼 팽창된다는 그것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딱 그거 갖고 맞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 물리학하고 어긋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오히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많은 것을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물리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력하고 전자기하고 모선이 있잖아요. 그 모신 해결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얘기해서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 봐요. 오늘은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강의를 하다가 제가 물리학적으로 들어왔어요. 물리학적으로까지 설명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영계가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고 물리학적 세계예요. 물리학적 세계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는 분야죠. 시간과 공간, 시공간의 영역입니다. 시공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영역에서 물질적인 영역을 연구했잖아요. 영의 공간은 시공간은 영역이에요. 시공간이 틀린 거예요. 시공간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과학적으로도 옳아요. 과학적으로. 그 성경 모든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옳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걸로 일단은 마칠게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